네,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의 당적 여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이번 최종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또 잠시 뒤에는 또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피의자 이모 씨의 구속 심사도 열리게 됩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이 인물, 일단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난 4일에 이 습격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경찰은 김 씨에 대해서 범행 동기와 그리고 공범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김 씨의 당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명부를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음 주경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하나씩 좀 여쭤보면은 일단은 말씀하셨던 이 공범 여부와 관련해서 이 범행 전날에 김 씨를 가덕도까지 이제 차량을 태워준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과연 혼자 한 범행인가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범 가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처럼 이 범행 전날 CCTV에 이 김 씨가 한 외제차를 타고 가덕도까지 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서 경찰은 혹시 공범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주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 차를 태워준 차주는 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였고요. 이 김 씨도 자신과 같은 지지자인 줄 알고 태워준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 두 사람이 친분이 있던 사이도 아니고 이 차를 태워준 날 처음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경찰은 공범일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적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경찰은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이 비공개 방침을 정한 배경은 또 뭐에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이 김 씨의 당적 여부와 관련해서 좀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적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정당법 규정 때문입니다. 이 정당법에는 범죄 수사에 관여했던 공무원은 이제 당원 명부를 파악을 했을 때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반을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은 이 해당 법 규정을 근거로 이 당적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이 김 씨가 변명문이라고 이제 본인의 변명문이라고 말하니 8쪽짜리 이제 이 문서를 이제 또 어떻게 좀 해석할 것이냐.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일부 정치를 좀 비하하는 단어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을 볼 때 좀 어떤 심리를 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김 씨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몰입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읽히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뭐 일종의 9.19 운동이나 또는 어떤 명분이 있는 행위다 이렇게 좀 확신하고 있는 확신범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더구나 이런 글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런 범행에 대한 뭐 굳건한 의지, 아니면 굉장히 뚜렷한 의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게 어떤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된 범행이 아니라 뭐 명분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수사 과정에서도 어떤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의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사건과 비교해서 2006년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이 많이 언급이 되고 당시 처벌과도 좀 많이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당시에는 어떠했고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이번은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당시에는 이 커터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얼굴을 그었었는데 그 범행을 했던 피고인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 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중한형을 이제 선고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이전에 했던 범행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습을 했던 같은 경우는 얼굴을 그었고 커터칼을 그었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김 씨 같은 경우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커터칼이 아니라 등산용 칼이었습니다. 17cm의 등산용 칼이었고요. 그리고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날을 갈았던 이 정황이 이 김 씨의 집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피습했던 이 부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바로 목에 있는 동맥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도구라든지 아니면 피해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거운 형이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대표는 이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진행되고 있던 이제 3개 사건의 재판 같은 게 이제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판결 가능성, 그러니까 판결이 언제쯤 나오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재판이 미루어지느냐, 뭐 판결 선고가 미루어지느냐는 사실은 이 대표의 이 건강 상태가 얼마나 회복되느냐 여기에 달렸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지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으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되지만 형사 소송 같은 경우는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고요. 불가피한 사유,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벌석 재판을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장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반드시 피고인 신문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표가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가 과연 재판에 출석해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과연 건강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이 부분에 관건이 달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일단 한 차례 미뤄졌잖아요. 근데 건강 여부에 따라서 이게 더 미뤄질 수가 있는 거죠.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충분히 이제 미뤄줄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영구적으로 미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 언제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재판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사건을 좀 넘어가 볼게요. 이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여성 다방업주 2명을 살해한 50대 이 씨가 이제 잠시 뒤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일단은 자신은 이제 우발적이었다.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나는 이제 절도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구속 여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구속 사유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현재 드러난 상황을 보면 이 씨 같은 경우는 이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가 닷새 만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보다 도주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구속 사유라고 하면 이제 도주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씨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비해서도 도주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은 발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 우려 말씀하셨는데 이게 범행을 저지른 게 이제 고양시와 양주시였는데 잡힌 곳은 강원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어쨌든 이제 도망을 갔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경찰의 추적을 좀 이 정도로 따돌릴 수 있었다고 보세요? 일단 고양시에서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파주 금촌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로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 인근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강릉으로 옮겨졌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주거지 부근에 있었는데 잡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뭐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잡을 수 없었다라는 건 이유를 일단 이 씨 같은 경우는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했다라고 했고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포착할 만한 단서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좀 도망 다닐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품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처벌은 더 무거워지는 겁니까? 네, 일단 그냥 단순히 살인을 했으면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데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징역이 포함이 되어 있죠. 반면에 강도살인죄 같은 경우는 강도를 목적으로 살인했을 때는 이제 죄가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법정형이 사기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징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범행을 저지르고 뭔가 훔치기 위해서 뭔가 살인을 했을 때는 강도살인죄가 적용이 되어서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출소를 했기 때문에 무범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소 후에 3년 안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 정한형의 2배를 가중하게 되는데 지금 이미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선고형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술만
마시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 부분은 그럼 또 어떤 것들이 좀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자신은 계획 살인이 아니었고 우발적 살인이다. 그리고 또는 뭐 주치 감경을 좀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요. 일단 주치 감경을 할 수 있는 사유도 아니고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어서 이런 범행을 했다라는 거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 오히려 범행에 습벽이 있는 사람처럼 읽히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술만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은 심리가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셨다라는 거는 본인의 이런 성향을 알면서도 이런 술을 마셨다라는 거는 오히려 더 무거운 이 죄를 양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신상 공개 여부는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이제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중대범죄에 대한 이 신상공개법이 적용이 되어서 이제 더 넓어지는데 지금 이 씨에 대해서 적용되는 범죄는 강도살인죄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 강력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상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사유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알 권리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씨 같은 경우는 무고한 피해자를 2명을 살인을 했거든요. 어떠한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범행이 잔혹하고 그리고 알 권리도 충분히 보장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의 이 논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머그샷에 관한 이제 부분도 조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진을 이제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전의 사진이 아니라 이번의 사진을 이제 공개되는 이 부분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까? 1월 25일부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만약에 이 씨가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예전의 법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할 수가 있었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운 그 법에 따르면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머그샷이나 이런 부분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씨에 대해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오후니까요.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나오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변호사님과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